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스 박상우 팀장입니다. 저번 M4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BMW 420i 컨버터블 M 스포츠 모델을 갖고 왔는데요. 저번에 촬영했던 차량이 이제 4 시리즈 중에 가장 최고 등급이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뭔가 약간 약한 부분이 보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픈이 되는 이제 뉴트리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외관부터 일단 천천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처음 봤을 때 누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뉴트리아 그릴, 이제 이 키드니 그릴이 이렇게 세로형으로 크게 바뀌었는데요. 이제 M4하고는 크게 다를 점은 없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쪽에 있어야 할 이제 M4 컴페티션 배지가 이제 사라졌고 크롬으로 마감이 되고 약간 밋밋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안에 그릴이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엔진에 열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자동적으로 열어주면서 효율적으로 식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액티브 스트림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를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여기에 M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감하고 똑같은 이제 범퍼가 적용되었고 LED 헤드라이트가 추가가 돼요. 이제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LED 등이 없는데 이 420i 쿠페나 나머지 4 시리즈들은 여기에 이제 LED로 직각 형태로 들어가 있죠. 기존에는 동그란 원형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보기 싫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각형 형태로 적용을 하면서 조금 깔끔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날들하고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쪽으로 좀 더 보기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타이어의 열을 좀 효율적으로 식혀줄 수 있는데, 보통은 페이크로 장착을 하는 편인데 요거는 이제 리얼로 이제 안쪽을 보시면은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 시리즈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레이저 라이트가 이제 추가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띠가 둘러져 있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멀티빔 LED만 탑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운행을 하시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고요. 전면부는 이제 M4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이 그릴 외에는 이제 크게 뭐 다를 점이 없다는 점. M4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이 본다면은 그냥 M4하고 이 일반 4 시리즈하고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측면부를 한번 봐볼게요. 측면부를 보시면은 이제 엠팩 휠이 뭐 전보다 도드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 휠은 이제 18인치로 장착이 되고요. 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4라는 이제 고성능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는데, 이 휠 자체는 848M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라인에 많이 사용되는 일반 캘리퍼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M 스포츠의 상징 M 배지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 에어 인테이크 같은 느낌을 줬는데, 그냥 여기는 이제 굴곡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페이크가 티가 너무 많이 났다 보니까 뭐 호불호가 많기도 했고, 저는 이제 그 호불호 중에서 이제 불호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그냥 굴곡만 나타내면서 좀 깔끔함을 줬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M4와 달리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오버핸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노출이 되면은 뭐 충돌할 염려도 있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형태만 나타내는 게 좀 잘 했지 않나. 그리고 사이드 미러 부분도 보시면은 뭐 일반 뿔미러 그런 형태가 아니고 바디감하고 똑같은 일반 사이드 미러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라운드 이노베이션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서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는데, 이 차는 이제 서라운드 뷰가 빠진 차량이라 밑에 카메라가 별도로 없습니다. 컨버의 상징, 바로 이 쿠페 라인이죠. 전에는 이제 하드탑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소프트탑으로 출시가 되면서 좀 많이 깔끔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BMW 4 시리즈만이 유일한 이제 하드탑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G4도 그렇고 420i, 430i 모두 소프트탑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관리도 좀 많이 쉽긴 한데, 소프트탑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를 하시는 게 좋다는 점. 겨울이나 되면 고양이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양이들 올라가면 또 털 붙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리를 좀 필요로 하죠. 근데 측면부를 둘러봤는데요. 이번에는 후면 보면서 이제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M4랑 같은 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지만 이제 LED로
장착이 되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약간 블랙 하이그로시 비슷하게 마감이 되어서 약간 아이라이너를 그린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라이트가 좀 더 또렷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인테이크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쪽 보시면은 다 막혀 있어요. 페이크죠. 네, 요거는 그냥 장식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역할을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디퓨저 부분을 보시면은 M4랑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도 플라스틱 몰딩이 되어 있고 이 디퓨저 날도 다 플라스틱 몰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 머플러 팁이 듀얼 머플러 팁으로 싱글 팁만 이쪽 오른쪽에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대구경의 싱글 팁을 듀얼로 장착을 하면서 M스포츠를 더 M스포츠답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출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튜닝을 하시는 차주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별다른 튜닝 없이 다닐 수 있게 바뀐 점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듯이 이 순정도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0i 컨버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가 특이하게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엠블럼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이게 후방 카메라고요. 4컨버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트렁크 공간이 많이 좁을 거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용량 자체는 쿠페랑 똑같아요. 하지만 탑을 열었을 시에 좀 더 좁아지는 것 뿐이지 평상시에 닫고 다니시면은 크게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트렁크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쪽이 탑이 실리는 부분이라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탑을 닫으셨을 때는 그 제껴서 안쪽까지 넓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이제 탑을 열다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탑을 여실 거면은 이거를 미리 이렇게 당겨 주시거나 뭐 아니면 이제 탑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젖혀지긴 하는데 혹시라도 탑에 열다가 이제 경고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은 실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지만 웬만한 짐은 다 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기 부분을 폴딩을 하시면은 더 넓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차는 컨버기 때문에 그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닫을 때 이렇게 닫아 주셔야 되는데 뭐 저는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살살 닫았고요. 압력을 가해서 좀 닫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킥모션, 네, 킥모션도 빠져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다른 5 시리즈들이나 뭐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을 추가해도 별도로 장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 보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탑이 오픈되는 시간, 탑이 오픈됐을 때 모습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밖이 너무 더워서 지금 안으로 빨리 들어왔는데 지금 살짝 그늘진 곳에서 리뷰를 하는데 너무 더워서 일단 딴소리 그만하고 바로 내부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처음 시동을 걸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놀랐던 게 이게 그냥 2000cc 20i 모델임에도 배기음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짝 한번 악셀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배기음뿐만 아니라 이 순정 블로우 밸브 소리도 외부에서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튜닝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앉으면은 이제 이 12.3인치 계기판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핸들, M스포츠 전용 핸들인데 예전에는 M스포츠 핸들 같은 경우에 이 열선이 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예열을 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그냥 손 호호 불면서 이제 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버튼 하나면은 열선 키고 그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M4랑은 크게 뭐 이제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구조 자체는 다 비슷해요. 뭐 이런 버튼들이나 그다음에 요 조명 건드는 부분 쪽 다 비슷하지만 이제 핸들만 여기서 M1, M2 버튼이 빠지고 패들 시프트 모양이 좀 다르다는 점. 그 외에 이제 여기 버튼들이나 여기 인포테인먼트 건드는 부분들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터치 디스플레이 다 가능하고요. 네. 이전에는 여기 있는 조그 셔틀로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 설정을 해줬어야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거라고 해봤자 여기 위에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점인데
운전을 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러한 부분 터치를 하면서 차량의 뭐 내비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다 편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열선 시트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통풍 시트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 수입차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마음에 안 드셨던 부분이 이 통풍 시트의 부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요즘은 반도체 문제 때문에 통풍 시트가 빠진 모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 패키지가 적용되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옵션 차이도 소소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언제나 친절한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그 셔틀 부분도 보면은 기어봉 부분인데, 보시면은 뭐 이 기어봉은 이제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전자식 기어봉인데 파킹 버튼이 이쪽에 위치했다는 점, 그리고 컴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돼요.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겨울철에 탑을 오픈했을 때 이제 목 부분에 맥 히팅 기능을 할 수 있는 에어 스카프가 나오는 버튼입니다. 제가 428i 컨버터블을 처음 타봤는데 그날도 이런 날씨였어요. 저는 여기에 당연히 에어컨이 나올 줄 알고 이거 켰는데 계속 가는데 목에 계속 땀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히터 기능밖에 제공 안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탑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뒤로 열어야지, 탑이 열리는 방향으로 버튼을 조작을 하셔야지 탑이 오픈이 되고요. 이제 닫으실 거면은 앞으로 누르시면은 탑이 이제 클로즈가 되고요. 이제 한번 탑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는 동안 시간초도 한번 재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렁크의 선반이 제대로 세팅이 안 되면 이런 경고등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재빨리 이제 뒤로 가서 이 선반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금방 하고 오겠습니다. 자, 트렁크 선반을 다시 세팅하고 왔는데요. 그럼 탑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탑이 완전히 오픈되는 데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지금 이 창문 빼고 루프만 여는데 대략 15초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창문까지 닫히는 데는 뭐 대략 20초 안 걸리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제 키가 지금 173cm 정도 되는데 이제 머리가 뭐 충분히 남을 정도로 이쪽에 앞에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뒷부분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뒤에 디플렉터가 달려 있는 건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디플렉터를 제거를 했고요. 이제 뒷자리도 보시면은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빡빡하게 탄다면은 뭐 충분히 4명 정도는 그냥 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간 정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4인승이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는 없고요. 이제 오픈카들 보면은 4인승에도 5분이 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컨버의 장점이 주행을 하면서 탑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인데, 물론 시속에 제한이 있어요. 30km 미만의 속도여야 이제 이 기능이 작동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잠깐 낮은 속도로 한번 달리면서 탑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약 5km, 10km 정도 되는 속도인데, 네, 탑을 한번 닫아볼게요. 자,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속 20km 정도 되거든요. 주행을 하시다가 날씨가 조금 구리다 싶으면은 이렇게 편리하게 닫았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하드탑 방식과도 같은데 뭐 이제 닫히는 속도도 열리는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 아마 오너분들은 대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봤을 때 관종기가 살짝 있어야지 컨셉과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 지금 날씨가 외부 온도가 32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한 이 관종도 테스트와 저희 시선을 얼마나 받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제 저희가 주행을 해보면서 뚜껑 열고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행을 하기 위해 넓은 도로로 나왔는데요. 이제 갑자기 지금 시간도 12시 한 1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김 PD랑 촬영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지금 서가행쿡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가서 저희는 파스타하고 볶음밥 이런 거 좀 야무지게 좀 먹어볼 생각이고요. 일단 가기 전에 이제 주행하면서 탑도 열어보고 닫아보고 하면서 차를 한번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4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탑을 오픈을 해볼게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탑 열고 다니시면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 되게 부끄러워요. 이런 오픈카가 조금 약간 아직은 어색해서, 저는 이제 좀 흑마력을 좀 살짝 기른 다음에 즐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네요. 아직 흑마력 레벨이 좀 낮으셔서 창문은 닫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컴보의 기본 소양은 이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되게 시원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탑을 열자마자 바로 지금 찬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데 0.5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는 찬바람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있는 날씨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 간만에 항상 저도 쿠페 모델만 타다가 간만에 컴버를 타니까 되게 느낌이 색다르네요. 이게 사실상 제 차도 이 차보다 마력 세팅도 높고 이제 엔진도 고성능이지만 느낌 자체는 컴버가 훨씬 더 월등한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쿠페 모델을 타고 계신데, 네. 혹시 추후에 차량을 변경하신다면 컨버터블 어떠신가요? 저는 충분히 의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 윈도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남들 시선 받는 거 좋아하시고 하차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페보다는 컴버 라인 쪽으로 가시는 게 가격 차이도 크지 않다 보니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같이 이제 주로 여자친구분이랑 만약에 타신다면 타실 텐데, 네네. 이런 오픈카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으실까요, 그분이? 이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럴 것 같지도 않은 게, 여성분들 이제 SNS 많이 하시잖아요. SNS 하기에도 이런 차 감성만한 게 또 없거든요. 전반적인 성능, 기본기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팅 자체가 190마력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190마력 제가 높은 RPM을 쓰면서 밟아본 건 아닌데 지금 살짝만 밟아도 지금 이 정도로 나가요. 살짝만 밟아도 그냥 50km, 60km는 그냥 순식간이에요. 일단은 출력 면에서도 저는 항상 느끼지만 BMW는 재원상 수치가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이제 느껴지는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실주행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력 손실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이제 휠마력이나 이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저도 고성능을 많이 타보고 심지어 M4도 타본 입장으로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마력 손실이라기보다는 그냥 밟으면 밟은 대로 잘 나가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물론 고속도로 제로100 넘어서 이제 150, 200km 이때까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현재 일반 대한민국 도로 다니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마력 수에 이 정도 주행감이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뚜껑 열고 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쳐다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심심할 때 이제 번화가나 이런 데 나가면 관심 정도는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좀 슬슬 뜨거워지는데 터널 진입 전에 속도 줄어들 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현재 이 차량이랑 가격대가 비슷한 G4도 있을 텐데요. 네네. G4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세요? 이게 딱 이 차이에요. 4인승이냐 2인승이냐. 로드스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뒷자리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되게 세컨카로 두시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데일리로 G4 그 다음에 420i 컨버터블 고민하신다면 두말할 거 없이 420i입니다. 일단은 뒷자리에 사람도 충분히 성인 남성 정도도 충분히 태울 수 있고요.
만약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면은 짐을 싣는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 뭐 대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수납 공간이 적은 지프보다는 420i 컨버터블이 라이프 스타일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약하게 되면은 차량은 얼마나 걸릴까요? 출고까지? 이 루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요즘 입항량이 줄어서 이제 뭐 재고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많이 찾으시는 게 뭐 아틱 레이스 블루 그리고 화이트 이 차들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디에 무슨 차가 있고 조건이 얼마가 나온다, 프로모션이 얼마가 나온다, 공식적으로 박 팀장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얼마까지 다 파악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출고는 계약하고 승인에 문제 없이 수월하게 진행이 됐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4일에서 빠르면 3일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리뷰를 하면서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촬영이 이제 좀 약간 서툴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영상 계속 꾸준히 찍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제이리스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나 렌트 관련해서 문의는 박 팀장이 뭐 언제든지 빠른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